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이제 9번째 수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동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동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시제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동사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제 첫 시간은 시제를 들어갑니다.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동사의 모양을 결정짓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시제, 그리고 두 번째가 태, 마지막이 수일치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제와 수일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태까지 끝나면 이제 동사 전체를 한번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시는 시제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죠. 동사가 의미하는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점에 일어난 것인지 표현한다. 즉 시제란 쉽게 말하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작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동사 모양이 바뀌겠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본형이죠. 근데 제가 어제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제 일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나는 어제 일을 했다 이렇게 바뀌죠. 근데 만약에 다음 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일했다라고 안 해요. 일을 할 것이다. 그죠? 결국 시간 개념에 따라서 동사 모양이 바뀐다는 거. 그게 바로 동사의 시제 개념이고 영어에도 바로 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크게 시간 개념이 뭐가 있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세분화해서 무려 몇 가지? 그렇죠. 12가지 시간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저희가 이제 그것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개념 자체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 각각 세분화해서 4개씩 있습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뭐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게 진행 시제입니다. 그래서 진행에다가 앞에 과거, 현재, 미래만 붙이시면 돼요. 완료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마지막이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가 있어서 앞에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이시면 돼요. 이 용어 자체가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앞으로 뭐 미래 완료 시제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모양인지를 딱 떠올리기 쉽게 이 단어 자체를 좀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 시제, 진행, 완료, 완료 진행 이렇게 4개가 있고 각각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총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이 12가지 시간 개념에 맞춰서 12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단순 시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I attend the forum of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어디 있죠? 네, 바로 attend, 참석하다라는 동사죠. 이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인 거, 그게 바로 현재 시제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시죠? 나는 포럼에 종종 참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종종 참석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동사에 뭘 붙이시면 되죠? 네, ed를 붙이시면 됩니다. 물론 불규칙 동사인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규칙 동사인 경우는 ed를 붙이면 과거가 되죠.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포럼에 참석했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간 어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시간? 그렇죠. yesterday 무슨 뜻이죠? 어제라는 과거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제 참석했다.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동사에 뭘 붙이셔야 돼요. 뭘 붙이시면 되죠? 예,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붙이시죠.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그 포럼에 내일 참석한대요. 뭐에 표시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일이라는 미래적인 시간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럼 often이라는 거는 종종,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참석을 한다라는 좀 빈도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와 좀 잘 온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죠?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지금은 어떤 동사의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행 시제라는 게 있었죠?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라는 이름입니다. 진행형의 기본 형태는 우리도 아시다시피 보통 동사에 뭘 붙인다? 그렇죠. ing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ing만 붙이면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그 앞에 뭘 붙이셔야 된다? 그렇죠. 비동사를 붙여야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 시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비동사를 현재를 쓸 거냐, 과거를 쓸 거냐, 미래를 쓸 거냐에 따라서 그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나뉘겠죠.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am attending the forum now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am,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가 단수면 물론 is, are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렇죠? 비동사 is와 are 그리고 주어가 I일 때만 am이 있죠. 이런 형태를 보시고 attending 해석해 주세요. 진행은 말 그대로 뭐뭐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나는 포럼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앉아 계세요? She is sitting 앉아있는 중이다. 여러분 공부하시죠? They are studying 그들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과거 진행은 비동사를 과거로 쓰시면 되죠. I was가 과거 형태고요. are의 과거는 뭐죠? 그렇죠. were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was나 were를 쓰고 ing를 쓰시죠. The forum at 5 o'clock yesterday. 어떻게 해석하시죠? 어제는 과거 없군데 그냥 과거와 과거 진행은 해석이 조금 다르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위에 거는 현재 진행 뭐뭐하는 중이다 그랬죠? 이거는 뭐뭐하는 중이었다.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내가 전화했을 때 뭐 하고 있었어? 네가 전화했을 때 TV 보는 중이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화했을 때 TV를 봤다. 그러면 과거겠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했을 때 뭐뭐하는 중이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말에도 있으니까 별로 안 헷갈리실 거예요. 미래 진행 보겠습니다. 미래 진행은 이 BING에다가 will만 붙이시면 돼요. 그죠? will. 근데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is나 are 형태를 쓰시면 안 되고요. 비동사의 원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will be가 왔어요. 그죠? will be attending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뭐하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포럼에 after work, 그죠? 퇴근 후에 참석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냥 단순 미래와 똑같은 의미로도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I will attend 하면 나는 참석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I will be attending 이렇게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중일 거야 혹은 뭐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완료 시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료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가지 완료가 나와 있죠. 모양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조금 이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have atte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단수일 때 나중에 has 형태도 이제 나올 거예요. 동사에 뭘 붙이시면 돼요? ed 형태. 우리가 이거를 분사,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데 규칙 동사인 경우 보세요.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 동사도 되고 과거 분사도 됩니다. 그런데 불규칙 동사일 경우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by의 과거는 byed가 아니죠. 뭐죠? but. 완전히 다르게 좀 바뀌죠. 이런 형태들을 보시면 되고 저희 교재에 보시면 그 불규칙 동사의 표가 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도 좀 많이 외우시다 보면 그 나름의 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만 좀 어렵지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 그다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완료 모양은 have pp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have의 과거 형태가 뭐죠? 그렇죠. had pp입니다. 아셨죠? had pp는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그럼 미래 완료는 will만 붙이시면 된다고 했죠? will have pp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 I have attended the forum several times. 나는 몇 번 포럼에 참석해봤다. 약간 경험적인 의미로 좀 나왔고요. I had attended the forum already. 그러면 이미 포럼에 참석해봤었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사실 먼저 어구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참석을 했었어. 이런 의미로 좀 보시는 용법이고요. 예, 미래 완료는 내년까지는 내가 5번을 참석하게 될 거다. 쭉 참석하다가 내년 뒤에서 5번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조금 들어가요. 아셨죠? 이건 조금 뒤에 완료를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모양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이라는 모양이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쓴 시제예요. 현재 완료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have been, 그 다음에 뭘 붙여요? ing입니다. have been ing예요. 주어가 단수일 때 뭐가 되죠? has been ing가 현재 완료의 진행이라는 시제입니다. 오케이?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진행은 그렇죠. have를 had로만 바꾸시면 돼요. had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은 뭐만 붙이면 되죠? 그렇죠. will만 붙이시면 됩니다.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미래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입니다. 의미는 제가 나중에 조금 보도록 할게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모양만 12가지 보셨는데 아직도 헷갈린다. 용어도 헷갈리고 모양도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제 3개의 카테고리 안에 각각 이제 4개가 나와요. 그 4개가 뭐죠? 첫 번째가 단순, 두 번째가 진행, 그 다음에 완료 진행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앞에 과거, 현재, 미래만 살짝 붙이면 그 시제 이름이 되죠. 그리고 모양도 사실은 현재 시제 하나를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면 과거와 미래는 응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현재 시제는 동사 모양 그대로 쓰시는 거, 과거는 동사에 ed를 붙인다 일단 생각하세요. 미래는 will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행은 be-ing인데 비동사의 현재냐, 과거냐, will be ing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완료 시제도 have pp인데 과거 완료는 do로 바뀌고 미래 완료는 will만 붙이시면 되죠. 완료 진행도 현재 완료 진행만 하나 잘 외워주세요. have been ing를 외워주시면 had been ing,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공통점을 반드시 발견하셔서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제의 구체적으로 좀 더 의미를 보도록 할까요? 단순 시제, 우리 현재 시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요. 현재 시제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의미는 현재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일반적인 사실이나 어떤 상태나 반복되는 사건이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현재 동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뭔가를 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오히려 많이 씁니다. 아셨죠? 뭐뭐 하는 중이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이다 말고 평소에 나는 하루에 6시간 잔다. 뭐 하루에 한 번은 뭐 TV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일주일에 3번은 학원에 간다. 아셨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 모양은 우리가 동사에 보통 기본 모양을 이제 외우시잖아요. 그 기본 모양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뭐뭐 한다라는 의미고 단 주어가 단수일 때만 s를 붙인 용법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참석한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됐죠? 참석한다라는 동사가 attend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그녀 한 명이 평소에 참석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attend 그쵸. s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이거 수일치 할 때 좀 나오는 개념이니까 좀 더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They charge an entry fee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rge 동사로 무슨 뜻이죠? 요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부과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entry fee 뭡니까? 들어갈 때 내는 거니까 입장료를 부과한다. 그죠? 항상 부과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거의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계획된 일정도 사실 종종 나옵니다. 보세요. The exhibition ends on May 24th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5월 1일이에요. 그럼 5월 24일은 당연히 미래예요. 그죠? 아직 안 왔죠? 그런데 그 exhibition, 전시회가 5월 24일에 그러면 끝날 거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will en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런 일정 같은 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이 5월에 시작해서 5월 24일에 딱 끝난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래를 안 쓰고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왜 S가 붙어 있어요? 그쵸. exhibition이 S가 없죠.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동사에 이렇게 S를 붙여야 현재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24일에 끝난다라는 계획된 일정도 기출이 되고 있어요. 아셨죠? 우리말로 뭐뭐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를 보도록 할게요. 과거는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어떤 시점에 일어났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과거 시제를 쓸 때 그 시점, 시간을 나타내는 그 어구랑 보통 잘 말을 하죠.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어제, 당연히 과거죠. 어떤 단어? 그렇죠. yesterday. 이런 단어가 오거나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친구를 만났다든지 3일 전에 파마를 했다든지 이랬어요. 그러면 뭐뭐 전에라는 말이 뭐가 있죠? 그렇죠. ago라는 형태를 쓰셔도 이거는 단순합니다. 3시간 전, 1시간 전, 100년 전, 과거의 일이죠. 또 하나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지난 주말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지난이 뭐죠? 그렇죠.
last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last에 어구가 와도 과거를 말해주는 시간 어구죠. 그러면은 단순 과거.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동사에 D나 ed 형태를 붙인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attend 동사의 과거가 뭐라고요? attended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불규칙 동사면 얘기가 달라지죠.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모양이 완전히 바뀌죠. 예를 들어 쉬운 동사 give, 주다 동사 과거 gave 이런 형태들 있죠. 근데 불규칙 동사 외우실 때요. 과거 말고 과거 분사까지 이렇게 세 세트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현재 완료 이런 시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give 외울 때 give, gave, given 이 given이 과거 분사 형태고 gave가 동사의 과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buy 사다 뭐라고요? bought 이거는 과거와 과거 분사까지 동일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 교재 그 불규칙 동사표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그렇죠.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He entered the meeting ro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tered. 동사에 뭘 붙였죠? 그렇죠. ed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들어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포된 뜻은 언제 들어갔다? 어제.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이미 과거의 한 시점에 딱 들어간 행위를 표현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바로 그런 예문이 있죠. He gave a lecture yesterday. 그죠? yesterday 밑줄 그세요. 어제라는 딱 시간 어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 강연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강연을 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giv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규칙 동사인 거예요. gave라는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아셨죠? 외워주세요. He gave a lecture yesterday. 그가 어제 강연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당연히 말 그대로 미래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이런 의지 같은 것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 혹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의미의 추측 같은 것이 있는데요. 뭘 붙이시면 돼요? 미래 조동사 will을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will 말고도 be going to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단수이면 역시 이것도 비동사에 is going to나 are going to나 주어가 I일 때만 I am going to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will하고 be going to의 의미의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be going to는 뭔가 좀 계획적인 미래를 말할 때 보통 많이 쓰시고요. will 같은 경우는 이제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 막 전화가 울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화 받을게. 이런 말이 I will answer the phone 이러지 I'm going to answer the phone 이렇게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e going to 뭔가 하기로 예정된 거를 앞으로 주말에 이런 걸 할 거야.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살짝 의미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걸 묻는 토익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will하고 be going to를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세요. 아셨죠? 예문 보도록 할게요. 미래의 추측, 계획, 의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였는데 They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fend their posi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defend가 뭐예요? 네, 방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사실은 지키고 방어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포지션, 직책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올 때 이제 미래적인 그 어구랑 이제 같이 나오겠죠. 우리 아까 과거 어구가 뭐가 있다고요? yesterday, ago, last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 어구는 뭐가 있어요? 내일, 예를 들어 tomorrow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아직 안 온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next요. next Monday, next month, next year. 다 과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런 시간 어구가 있었을 때, 당연히 아직 안 온 거구나. will. 이런 형태 찾아주시면 아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진행 시제로 가볼게요. 진행 시제부터 모양 좀 잘 보도록 할게요. 그죠? 비동사를 먼저 쓰고 동사에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주어가 I일 때 뭘? am. 복수이거나 혹은 2인칭 같은 거 있죠? you 같은 것도 are를 쓰시죠? 단수, 3인칭 단수에 is를 쓴다는 거 보세요. am, are, is, ing가 바로 현재 진행입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볼게요. 뭐뭐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세요. 뭐뭐하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리스닝 같은 거 공부하실 때 파트 1에서 워낙 BING 이런 형태 많이 쓰시죠? 네, 예를 들어 그들은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야. 그는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진행 시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게 작문 같은 거 해보시면 비동사를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she studying English. 절대 정확한 문장이 아니죠. She
is studying English. 이래야만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비동사 빠뜨리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예문을 볼까요? 보통 현재 진행 중인 일. The ceremony is proceeding n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ceremony가 뭐죠? 행사, 의식 이런 뜻이죠. proceed 하면 진행하다라는 동사죠. 보세요. is, ing. 이제 동사 모양 보이죠? 지금 진행하고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외로 이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보세요. They are leaving next week. 이렇게 써요. 다음 주? 이건 미래식 어구잖아요. 그러면 ing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까운 미래를 쓸 때는 현재 진행형도 물론 will 해도 돼요. will leave 이래도 되지만 am leaving, bing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시험상에서는 많이는 안 나오고요. 일상생활이나 혹은 여러분이 보기 같은 거 보실 때 굉장히 잘 나오니까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아니 그럼 현재 진행이랑 가까운 미래랑 어떻게 구별을 해요? 시간 없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they are leaving right now 하면 그렇죠.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They are leaving next week 하면 다음 주니까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진행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비동사를 과거로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비동사의 과거형 한번 볼까요? 그렇죠. is나 am의 과거인 was와 were 이렇게 있습니다. are의 과거죠.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was와 were ing가 바로 과거 진행형입니다. 아셨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는 중이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는 중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진행적인 의미가 조금 가미됐죠. 진행 중이던 동작이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볼게요. She was walking to the reception center when I saw her. 이랬어요. 내가 그녀를 봤을 때 그녀는 리셉션 센터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녀가 걸어갔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봤을 때 걸어가는 중이었다. 아셨죠? 이건 사실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꼭 어떤 과거적인 어구를 좀 찾아서 한다기보다 여러분 해석하셨을 때 뭐만은 중이었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면 비동사의 과거와 ing를 쓴다. 이런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진행을 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렇죠. will를 붙이시면 되고요. will, ing 이런 거 없어요. will, bing 아셨죠? 미래 진행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미래 시점에 진행될 어떤 동작이나 사건. 우리말로 하면 뭐뭐하는 중일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너 내일 아침 9시에 뭐 할 거니? 나 9시에 아마 수업 듣고 있는 중일 거야. 수업을 들을 거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Residents will be conducting voter registration tomorrow morning. 일단 미래 시간 어구를 하나 밑줄 긋고 갔죠. 그렇죠. tomorrow mo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럼 우리 당연히 생각 내일 아침 미래인데 그쵸? 미래적인 거 일단 찾아주세요. will이 와요. 그런데 will conduct 해도 되고 will be conducting 하면은 conduct가 원래 실시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죠. voter registration 하면은 그 후보자, 투표자 등록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할 거야 라고 할 때도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내일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미래 조동사 쓰셔서 they will leave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they will be leaving tomorrow 이렇게 했을 때 내일 떠나고 있는 중일 거야. 꼭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내일 떠날 거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그냥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will be ing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이 둘 중에 뭘 고를래? 이런 거는 좀 나오기가 힘들겠죠. 결국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 돼요. 어떠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까지 해보셨어요. 이제 완료 시제와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는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우리 완료 시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제하면 이 골치 아픈 게 완료 시제잖아요. 왜 그러냐면 완료가 뜻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현재 완료부터 보시면 이제 다른 완료와 심지어 완료 진행까지도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현재 완료. 뜻이 한 가지가 아니래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경험, 그리고 완료,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일단 모양부터 다시 정리할까요? have, 그쵸? have, pp, has, pp예요. pp가 뭐라고요? 네, 규칙 동사인 경우는 동사에다 뭘 붙이면 된다? ed 형태를 붙이시면 과거도 되지만 과거 분사도 됩니다. 그런데 불규칙 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외우는 수밖에 없다. give 동사 pp는 뭐라고요? given. by 동사 pp는 뭐라고요? but. 이런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양 잘 보셨죠? have와 has, pp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완료의 그림을 머릿속에 제가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현재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과거와 미래는 그냥 이거예요. 과거의 점, 미래의 점, 시점이잖아. 과거 시점, 미래 시점에 뭔가를 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진행형은 거기에 뭐뭐는 중일 거야. 이런 말이 살짝 가미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라는 것이 일단 포인트예요. 아셨죠? 다시 현재 완료는 어디부터 어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종의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 아셨죠? 계속해서.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용법이 바로 뭐냐면 계속적 용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She has been at the reception for 2 hours. for 2 hours. 이게 별표예요. 무슨 뜻이에요? 2시간 동안이라는 기간이 딱 들어갔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리셉션, 어떤 환영에 있어 왔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 어거랑 잘 온다? 바로 기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점이 아니죠. 예, 점이 아니라 기간이 줄이잖아요.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말들과 since가 있어요. since가 뭐냐면 뭐만 이래로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2000년 이래로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2000년 전부터, 아니 2000년 전이 아니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아왔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무거나 생각해도 돼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한 지 한 5개월이 됐어요. 5개월 동안 이란 말이 벌써 4, 5 months가 되잖아요. 확실한 딱 기간이 지어졌죠? 그러면 5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Study English가 기본형이죠? 해보세요. I have studied English 5개월 동안 for 5 years. 이래도 되고 지금이 5월이에요. 그럼 내가 1월부터 한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January. 1월 이래로. 그죠? 1월부터 지금까지란 말이 이미 since에 담겨 있어요. 아셨죠? 이 계속적법은 절대 안 어려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동작을 계속해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 연상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용법은 뭐냐면 경험을 나타낼 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 포인트는 결국 이것도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일에 대한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경우. 보세요.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 용법은 그림은 뭐냐? 1번 계속적 용법. 이 동작을 한 번도 쉼없이 제가 현재까지 했어요. 그쵸? 아까 뭐 5개월간 영어 공부를 해왔다든지 2000년부터 서울에 살아왔다든지 그죠? 이런 동작을 말해요. 그런데 경험은 계속 한 건 아니죠. 하지만 기본 틀은 뭐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기간 중에 제가 어떤 일을 한 번을 해봤건 2번을 해봤건 3번을 해봤건 4번 혹은 아예 한 번도 안 해봤어도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경험이란 건 뭐냐면 제가 이때 태어났어요. 현재까지 살아오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죠. 우리말로는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들이 바로 경험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문 보세요. he네요. He has never met her before 라고 했어요. has met. 이게 has pp예요. meet 동사예요. 그죠? 그녀를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예를 들어 어제 그녀를 안 만났어. 뭐 작년에 안 만났어. 과거 시점에 안 만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기간 중에 그 동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거를 쓰시면 안 되고요. 뭘 써야 된다?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ver, before 이런 말들 전에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어구랑 좀 잘 오기도 하고요. 횟수도 잘 와요. 예를 들어 나는 외국에 5번 가봤다 라는 말은 여러분이 한 시점에 5번을 막 가신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 5번을 가왔죠. 그럴 때 현재 완료 쓴다는 거예요. 경험이다. 이해되셨죠? 우리말로 약간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마 현재 완료가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완료 시제 때문일 거예요. 우리말에 조금 어렵는 용법. 과거에 시작된 사건이나 동작이 비교적 최근에 완료가 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부사를 그냥 외울게요. just, 방금, 막 이런 뜻이죠. already, 벌써, 이미 이런 뜻이죠. yet, 아직 이런 부사들과 잘 온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보세요. The governor, 주지사가 has just finished his speech. 그의 연설을 막 끝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막 끝낸 상태야. 좀 이런 의미가 가미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스트릭트하게 볼 수 없는 게 실제로 여기다 그냥 단순 과거를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단순 과거가 어떻게 다르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부사 어구들과 그냥 현재 완료가 잘 와서 특히 뭔가 끝냈다, 완료했다 뭐 이런 류의 동사들과 워낙 잘 온다. 이런 의미로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마지막 결과적 용법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말에 정말 없는 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시험에서 예전에는 계속적 용법만 왜냐면 눈에 딱 드러나잖아요. 기간을 딱 줬어. 그러면 현재 완료 이렇게 찾기 쉬운 문제를 줬는데 요즘에는 좀 이 네 번째 용법에 그 동사 현재 완료도 많이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발생한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현재 완료 그림 뭐였지? 요거였죠? 요 그림인데 그럼 보세요. 어떤 사건은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났어. 그쵸? 그런 점에선 단순 과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 뭐냐면 단순 과거는 그냥 일어났다. 이게 땡이에요. 근데 현재 완료의 이 결과적 용법은 이때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상태다. 이런 말이 약간 가미됐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예문 말고 제가 다른 예문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I lost my wallet. 무슨 뜻이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I have lost my wallet 이랬어요. 그러면 have pp가 딱 보면 이제 긴장이 되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계속 좀 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근데 계속이라고 하기엔 내가 wallet을 계속 잃어버려 좀 이상하고 경험으로 살짝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efore 같은 걸 쓰시거나 ever를 쓰시면 I have ever lost my wallet. 그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 이런 의미로 쓰실 수는 있어. 아셨죠? 근데 여긴 그런 시간 어구가 좀 하나도 없다. 부사적인 요소가 없다. 이랬을 때는 보통 그냥 나는 내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이 두 개는 해석이 같아요.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차이점 뭐냐면 위에 거는 예를 들어 뭐냐면 어제 잃어버렸다. 지난주에 잃어버렸다. 약간 이렇게 시간 어구랑 딱 매치가 되는 문장이고 밑에 거는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없다라는 뜻이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딱 만나서 야, 나 오늘 아니 오늘은 빼요. 그냥 나 지갑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마 한국 사람이면 100에 90은 잃어버렸지. I lost my wallet.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네이티브는 어떻게 말한다? I have lost my wallet. 그럼 뭐야? 잃어버려서 지금 없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친구가 언제 잃어버렸어? 이랬을 때 나 어제 잃어버렸어 라는 어제라는 특정한 시점을 딱 넣는 순간 뭘 쓰셔야 된다고요? I lost my wallet yesterday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구별한다? 단순 과거는 어떤 점이다. 점. 한 점에 그 동작을 했다. 그 이후에 내가 지갑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have pp 형태를 쓰시면 잃어버려서 지금도 그러한 상태야. 이런 말이 가미가 되어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게 분명 그냥 과거로 해석이 되는데 과거 시제가 없다? 그랬을 때 답이 현재 완료였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e department store has closed 이랬어요. 백화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이 의미는 닫아서 지금도 닫혀 있어요. 이런 말이 가미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closed 이래버리면 예를 들어 과거 한 시점에 닫은 거야. 그 이후에 다시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에 발생한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그러. 그러면 어쨌든 현재 완료의 공통점은 뭐다? 과거와 현재가 약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용법 네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외워보세요. 계속. 그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동작을 계속해왔다. 그래서 어떤 거랑 잘 와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있죠? for, since 이런 것과 잘 온다. 이렇게 더불어 외워주셔야 돼요. 두 번째 뭐죠? 경험. 경험이라는 게 결국 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기간 중에 뭔가를 해봤다, 못 해봤다, 여러 번 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돼요. 세 번째, 완료적인 용법이 뭐라고요? 과거부터 해오던 거를 최근에 뭔가 완료했다라는 의미가 좀 들어갈 때 어떤 부사 들어가 온다? 막, 방금 뭐죠? just, 이미 벌써, already, 아직 못했어, 아직, yet 이런 부사들과 좀 잘 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용법이 있다? 결과적인 용법이다. 어떤 의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가미될 때 이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 단, 이때는 특정한 시점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 현재 완료를 절대 못 쓴다. 뭘 써야 된다? 과거를 써야 된다.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 좀 되셨나요? 그러면 결국은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라는 것이 뭐냐면 기준점만 살짝 옮겨가면 돼요. 보세요. 현재 완료는 그림 많이 그리죠, 이거? 현재까지예요. 그죠? 그럼 과거 완료는 뭐야? 그쵸? 줄이 오다가 과거까지 이렇게 멈추는 걸 과거 완료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 용법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과 경험적인 용법만 아시면 돼요. 계속 용법 뭐냐? 내가 현재까지 서울에서 10년 살았으면 현재 완료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2005년까지는 5년밖에 안 살았어. 그러면 5년 동안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줄이에요. 5년 동안 기간이죠. 근데 그 줄이 현재까지 왔으면 현재 완료지만 2005년까지 5년 동안 살았어? 그러면 과거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까지 외국을 10번 가봤으면 현재 완료겠죠? 그런데 내가 2005년까지는 외국을 3번밖에 못 가봤다? 이러면은 과거 완료가 돼요. 단순 과거는 어떻게 구별한다? 2005년에 외국을 3번 나간 게 아니죠. 2005년까지는 가봤다라는 거니까 이 기간 중에 3번 가본 거니까 과거 완료를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완료나 결과적 용법은 괜찮고요. 계속하고 경험만 이해해 주세요. 줄이 오다가 현재까지 못 왔다. 어떤 과거 기준점을 딱 주는 바람에 거기까지 줄이 왔다. 그러면 과거 완료를 쓰세요. 그런데 과거 완료에 한 가지 더 용법이 있습니다. 다른 완료 시제에 없는 용법인데요. 줄이 아닌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는 기본적으로 줄인데 과거 완료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두 사건이 다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과거요. 점점. 근데 요 점이 요 점보다 더 과거죠. 더 옛날 과거죠. 그랬을 때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얘를 과거 완료 헤드 PP로 쓰시고 얘를 그냥 단순 과거로 쓰신 용법. 아셨죠?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더 옛날 과거일 때 그 옛날 과거를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경험 완료예요. 예전 과거 예문 보도록 할게요. She visited the foundation that she had created 5 years earli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동사 하나 찾아볼게요. 진짜 동사 어디 있어? 그렇죠. visited. 이제 시제 보이죠? 무슨 시제? 그렇죠. ed.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녀가 그 재단을 방문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재단이다? That she had created 5 years earlier. 그녀가 5년 전에 만들었던 재단. 이렇게 돼요. 얘를 꾸며주려고 왔죠.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어쨌든 이 문장에서 동작은 두 개가 나왔어요. 어떤 동작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현재예요. visited. 방문을 했죠. 과거 ed가 붙었으니까. 그런데 그 5년 전에 만든 거는 방문한 걸 기준으로 5년 전이래. 이때래요. 아셨죠? 그러면 얘 과거보다 더 옛날 과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뭘 썼다? 그렇죠. had created로 쓴 거고 얘를 그냥 visited로 쓴 거예요. 아셨죠? 이런 용법이 하나 더 있었네요. 오케이? 이제 완료해서 이제 미래 완료를 보겠습니다. 모양 먼저 보죠. will 붙여주세요. will have pp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완료될 것. 사실 완료될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 완료의 용법에 현재까지죠? 미래 완료는 뭐다? 이렇게 돼요. 예, 미래까지 나가면 돼요. 그래서 미래까지의 계속, 미래까지의 경험이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까지 서울에서 10년 살았죠. 2015년까지는 내가 서울에서 15년은 산 걸 거야. 이런 의미가 된다면 아직 15년은 제가 못 채웠어요. 그죠? 2015년이 돼야 15년을 채우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 미래 완료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까지는 총 제 인생에서 해외를 총 10번 나가봤는데 2015년이 되면 내가 외국을 15번 나가게 될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문 한번 볼까요? He will have
contributed $1,000,000 by M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제 잘 보이죠? will have pp 형태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contribute가 뭐죠? 뭐 여기서는 헌신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기부를 하다, 공헌하다 이런 뜻이니까 돈이 오면 공헌을 한다는 게 돈을 기부한다는 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0,000,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할 거야. 근데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걔가 5월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제예요? 5월에 기부한다. 미래 시제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 뭐냐면 by May예요. 5월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만약에 계속 기부를 해왔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할 건데 5월이 되는 이 시점에 여기가 May예요. May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셨죠? May가 될 때 총 100만 달러, $1,000,000을 이제 채워서 좀 기부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계속 해오던 거를 그때 좀 채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5월에 기부를 한다는 딱 뜻이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거를 그때가 되면 채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 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완료 이제 진행이 나오는데 완료 진행 의외로 안 어렵습니다. 모양은 먼저 볼게요. have been ing예요. 과거 완료 진행 뭐겠습니까? had been ing죠. 미래 완료 진행 보겠습니다. 뭐죠? will have been ing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현재 완료가 용법이 4가지가 있었어요. 계속, 경험, 완료, 결과죠. 그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계속적 용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I have lived in Seoul for 10 years. 나 10년간 서울에서 살아왔다. 계속적 용법의 현재 완료죠.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 완료, 진행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I have been living in Seoul for 10 years.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경험이나 완료나 결과적 용법의 have pp는 have been ing로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은 have been ing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She has been debating with them for hours. 여기서 시간 어구 하나만 찾아주세요. 어떤 게 시간 어구죠? 네, for hours예요. 무슨 뜻이에요? 몇 시간 동안 기간이 딱 왔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몇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토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기억나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이 쫙 그어졌어. 그럼 해보세요. 디베이트를 어떻게 했다? She has debated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셔도 된다고요? She has been debating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실생활에서는 계속적 용법일 때 이 현재 완료 진행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를 쓰시면 이게 결과적 용법일까? 경험일까?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현재 완료 진행은 무조건 딱 계속적 용법이니까 해석하시기도 편하죠.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 단순 진행이랑 구별해 볼까요? 만약에 그 여자 뭐해? 그랬더니 그 여자 지금 토론 중이야 라고 할 때는 그냥 현재 진행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뭐뭘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밖에 없죠. 그래서 she is debat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2시간째 토론 중이야 라고 했을 때는 2시간 동안이라는 줄이 싹 생기잖아요. 정확한 줄이 딱 생기죠. 그랬을 때는 she is debating 안 한다고요. she has been debating 혹은 she has debated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 진행과 미래 완료 진행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만 과거로 옮아가서 과거까지의 계속이거나 미래까지 기준점이 와서 미래까지의 계속이거나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보통 현재 완료 진행형이 많이 나오니까 이 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가 의외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별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볼게요. 이제 계속적 용법에서는 for 2 years가 나왔죠. 근데 사실 여기도 for 2 years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상에서 솔직히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이제 for 2 years가 있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해왔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he has worked. 일을 해왔다. 아셨죠? 2시간 동안. 그런데 he worked here 하면 그냥 과거에 일을 했었다. 실제 시험에서 뭐 어제 일을 했었다, 작년에 일했다 이런 의미로 나오지만 혹시 for 2 years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2년간 일했었었다. 그 이후에는 일을 안 한다. 현재까지의 연결성이 없습니다. 단순과거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예문만 잘 봐주세요. 2년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을 해왔다. 아셨죠? 두 번째 경험적 용법 한번 보도록 할까요? Do you know this movie? 너 이 영화 알아? Yes,
I have seen the movie before. 전에 본 적이 있어. 우리 솔직히 봤어? 그럼 과거인데 왜 현재 완료를 썼을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I saw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보세요. When did you see the movie? 그 영화 언제 봤는데? I saw the movie a month ago. 뭐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렇죠. a month ago에 딱 밑줄을 그는 순간 무슨 뜻이에요? 한 달 전에 특정한 딱 과거 시점이 나왔죠. 이럴 때는 절대 현재 완료랑 못 씁니다. 아셨죠? 한 달 전에 봤어. I saw. 불규칙 동사네요. I saw the movie a month ago. 한 달 전에 봤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만 잡아라? 과거의 시점에 봤다라고 할 때 단순 과거. 완료 시제. 그죠?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so I'm tired now. 내가 그 일을 막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어떤 부사랑 좀 잘 온다고요? 그렇죠. just 이런 부사들, yet, already. 요런 부사가 좀 왔을 때 그래 현재 완료랑 잘 온다. 이런 거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실제로는 그냥 이것도 I have just finished 말고 그냥 I just finished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이티브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른쪽에 중요해요. 역시 I finished the work last week. 뭐에 위주 그으셔야 돼요? 그렇죠. 지난주 이런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현재 완료랑 못 오죠. 지난주에는 그 동작을 했었다, 끝냈다 이런 의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결과적 용법 보겠습니다. My car has broken down. 어떤 의미예요? breakdown이 원래 고장나다라는 동사죠. 그럼 has broken 하면은 고장났다. 우리말로 이렇게밖에 해석 못해요. 그런데 어떤 뜻이 숨겨져 있다? 고장나서 지금도 못 고쳤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친구 와가지고 My car has broken down 이랬어요. 나 차 고장났어. 근데 여기다 대고 여러분이 야, 차 고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왜? 고장이 나서 지금도 고장난 상태란 말이 이미 담겨 있어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요? 야, 언제 고장났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My car broke down yesterday. 어제 고장이 났단 말이야. 아셨죠? 어제 특정한 시점에 한 동작이 한번 일어났고 사실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고장이 나서 그 이후에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시점에 그 동작이 한번 일어났었다라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고 현재 완료 쓰셨다면 고장이 나서 지금도 고장이 난 상태라는 말을 조금 담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시제를 다 정리를 했어요. 12가지 시제. 그 모양하고 어떤 시간 상황에서 쓴다라는 거를 봤었죠. 그런데 이제 수일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의외로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세요. 주어랑 동사를 수를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어가 무슨 품사가 오죠? 명사가 오죠. 그러면 명사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개념이 있었죠? 가산, 불가산 개념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산 명사에만 또 무슨 개념이 있죠? 셀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단수, 복수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수일치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말에 아예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기가 쉬워요. 익숙치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동사 모양이 과거일 땐 좀 괜찮아요. 과거일 때 ed를 붙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현재 시제일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원래 우리 동사의 그대로 모양을 쓰기로 했죠. 그런데 주어가 단수역일 때, 즉 명사 s 같은 게 안 붙어 있을 때는 그렇죠. 동사 s를 붙이셔야 돼요. 아셨죠? 하지만 주어 자체에 복수라는 건 어떤 의미? s가 들어있는 단어라면 동사 s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시면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에 s를 붙이고 주어에 s가 있으면 동사에 s를 안 붙인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워낙 예외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잘 보도록 할게요. 의미를 이해해 주세요. 3인칭 단수란 건 뭐냐면 1인칭, 2인칭, 유나 I 같은 게 약간 제외되기 때문인데 보통 이제 단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가 사실은 아주 잘 바뀌죠. 비동사 is, was예요. 아셨죠? 그리고 복수일 경우는 are와 were입니다. 그죠? I일 때만 M을 쓰시죠? 이거는 약간 한 경우만 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is, was, are, were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기본 형태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요. 복수일 때. 근데 주어가 단수일 땐 동사에 뭘 붙인다? S 형태, ES 형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have도 마찬가지입니다. have가 현재 완료의 have여도 되고 가지자 동사 have여도 상관이 없어요. 주어가 단수일 때 뭘 쓴다고요? 그렇죠. has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S 형태가 약간 바뀌죠. 그리고 복수이거나 이럴 때는 have
이 형태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이해되셨죠?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에 보기에 attend와 attend가 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 자체가 이미 수일치라는 걸 딱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다 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둘 다 현재형이잖아요. 결국 뭘 보란 얘기? 주어를 보란 얘기입니다.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she. 주어가 단수의 복수야. 하나네? 단수죠? 그러면 답은 뭐죠? she attends 참석을 합니다. 우리 시제랑 같이 좀 연관해 볼까요? The conference every year. 무슨 뜻이에요? 매년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무슨 시제 쓰기로 했죠? 현재 시제 참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번째 is와 are 둘 다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수일치죠. 주어가 단수 is예요. he예요. he. 그러면 뭐가 오죠? he is가 오죠. celebrating her birthday. is ing 무슨 시제죠? 현재 진행. 그렇죠? 그는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중이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was와 were가 나왔습니다. 과거긴 하지만 역시 주어를 보란 얘기죠. was 단수 형태. 맞죠? playing 이게 동사입니다. was playing basketball at the time. 어떻게 해석하시죠? 그는 그때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요. 중이다가 아니죠. was이기 때문에 뭐만은 중이었다. 과거 진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as와 have가 있습니다. 뭘 보셔야 되죠? 그렇죠. she has. She has participated. 현재 완료네요. in the event에 4 years. 뭐의 문제를 긋는 문제죠? 수년간 해오고 있다. 참석을 해오고 있다라는 뜻이었죠. 계속적 용법으로 사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수일치가 왜 헷갈릴 수 있냐? 여러분이 우리말에는 수일치 개념이 없어서 간과할 수도 있고 설사 수일치 개념이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면 금방 보여요. 근데 의외로 주어 동사 사이에 막 뭔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보다 보면 진짜 주어를 잘 못 찾아서 수일치를 못 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바로 오지 않고 그 사이에 뭔가 들어감으로 해서 수일치를 잘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수식어구를 보기 전에 사실은 주어 동사 사이에 또 굉장히 잘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렇죠. 동사를 도와주는 무슨 동사? 조동사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간다는 거 한번 봐주세요. 우리 조동사가 뭐가 있죠? 할 수 있다. can. 해야 한다. have to, must, should. 그리고 미래 조동사 will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조동사는 동사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죠. 즉 동사 반드시 원형만 씁니다. 수일치를 안 하는 경우는 조동사가 오는 경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can 다음에 has, can attend, s 못 붙여요. 아셨죠? can attend, can have. 무조건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것만 하나 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수식어구는 우리가 수식어구를 아직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괄호만 치면서 볼게요. The opponents라고 되어 있죠. frequently 부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주, 빈번하게 라는 뜻이죠. 부사는 괄호입니다. 아셨죠? 모양을 영향이 안 끼치죠. 그러면 raise를 쓸 건가? raises를 쓸 건가? 뭘 보셔야 되죠? opponent? 그렇죠. 주어에 뭐가 있어요? s 복수가 있네요. 그러면 동사 raise objection 이렇게 되죠. 이 일을 제기하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부사는 괄호 쳐주세요. 구라는 건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를 이룬다고 했었어요. 한번 볼게요. The opportunity, 기회라는 명사입니다. To attend, 그렇죠. To 부정사, 이런 게 그냥 살짝 들어간 거예요. To attend the ceremony, 그 행사에 참석할 기회. 그러면 뭐가 주어요? 참석할 기회에서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의 기준이 뭐라고요? s예요. 아셨죠? opportunity에 s가 없어요? 그러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is와 are 중에 뭐가 단수와 오는 동사죠? 그렇죠? is입니다. is over. 끝났다. 아셨죠? be over.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절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괄호만 칠게요. Who go to the park? 왜 절이냐면 여기 go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서 동사 들어가면 절이라고 했던 거 첫 시간에 썼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 얘를 그냥 수식하려고 온 문장에 불과하죠. 그럼 주어는 park가 아니란 얘기예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공원에 가는 주민들은 주어가 뭐야? 주민들. 복수죠. 그러면 fill이에요. fills예요. 주어가 복수네요. 그럼 동사는 기본형 그대로 feel disappointed. 실망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주어에 s가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bike.
that I lost 이랬어요. 역시 lost란 동사가 있죠. 이렇게 옵니다. bike, 자전거야. 어떤 자전거? 내가 잃어버렸던 자전거가. 이게 주어죠. has there, have where. bike는 s가 없네. 한 대죠, 한 대. 그러면은 동사에 뭘 붙인다? s 형태. has been found.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시 주어 동사 사이에 어떤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수식어구 자체를 지금 잘 모르셔도 돼요. 뭐 부사나 뭐 투부정사 뭐 이런 절 이런 것들이 대충 있는데 뭐 혹은 진짜도 잘 나오고 전치사구 같은 것도 괄호를 잘 치셔야 되죠. 잘 치셔서 주어에 오는 그 한 단어의 명사를 잘 찾아서 그 명사에 s가 있냐 없냐 여부를 보셔서 동사를 s를 붙일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조동사라는 애다. 조동사는 이런 수식어구랑 차원이 다른 애죠.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뭐 can, have to, must, will, 뭐 should 이런 형태는 뒤에 동사에 반드시 원형을 쓴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셨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일치의 예외. 이게 좀 별표예요. 중요해요. 시제일치를 안 하는 경우, 즉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세요. when, 뭐뭐 할 때, after, 뭐뭐 한 이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 여기까지가 시간을 말해주는 어구고요.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이제 조건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이런 어구들은 뒤에 일단 뭐가 오냐면 문장이 와요. 얘가 뭐뭐 할 때, 얘가 뭐뭐 한 후에, 얘가 뭐뭐 하기 전에, 얘가 뭐뭐 하자마자, 얘가 뭐뭐 할 때까지, 얘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문장이 올 때 이 동사의 안에서는 아무리 미래의 일을 의미하더라도 will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죠. 그냥 현재를 그대로 쓰시면 이게 곧 미래의 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The meeting will begi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The governor arrives. 무슨 시제? 저 시제 보여야 돼요. 그죠? S가 붙었네? 무슨 시제? 그죠? 현재. 왜 S 붙였다? governor. 주지사가 단수였죠. 그래서 동사 s를 붙여서 현재를 나타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러면 현재 도착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as soon as 안에서의 현재는 앞으로 도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진짜 동사는 뭘 쓴다? 그렇죠. 미래를 써야 됩니다. 그 미팅이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해석하시면 주지사가 도착하자마자 미팅은 시작을 할 것이다. 아셨죠? 진짜 동사만 미래를 쓰시고 이 시간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를 쓰십니다. as 말고 여기 만약에 도착할 때 할 거야. when이 와도 되고 뭐 after가 와도 after the governor arrives 이렇게 현재가 오지 will arrive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서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environment will suffer까지죠. If they build a factory, 그들이 공장을 짓는다면 아직 안 지었어요. 미래적인 의미라 해도 will build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냥 build 현재를 쓰시면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현재. 그러면 진짜 동사만 뭘 쓴다? will suffer 고통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의미로 미래적인 의미를 동사에 쓰시면 돼요. 아셨죠?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말해주는 부수적인 문장이다 라고 해서 시간 부사절 혹은 여기서 이제 조건 부사절이죠. 이 안에서는 현재를 못 쓴다. 죄송해요. 미래를 못 쓴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포인트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어떻게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밑줄을 딱 줘요. 무슨 시제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begin, will begin, 미래지능 이런 걸 줬어. 그랬을 때 뭘 본다? 시간을 나타내주는 어구를 딱 찾아야 되는데 as soon as가 시간 어구잖아. 뭐뭐 하자마자.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동사만 딱 봐라. 그럼 동사 봤는데 현재다. 그러면 현재니까 현재네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지만 미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얘를 미래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시간일치를 예외적으로 본다. 시간일치를 못 해준다는 거죠. 단 이게 과거면 과거가 오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어제 걔가 도착하자마자 미팅이 시작했어. 이러면 둘 다 과거가 오는 게 맞죠. 하지만 미래적인 의미일 때는 현재를 쓰시고 미래를 쓰기 때문에 시간일치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일치, 시제일치 예외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일치에 관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The number of, a number of. 아, 이거 옛날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the number 단수, a number 복수. 근데 이거는 단수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휘입니다. 이 두 개의 뜻이 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number 하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숫자, 수라는 뜻이죠. 더를 붙이면 그 숫자, 그 수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그럼 예문 볼게요. The number of people in the pict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 the picture 이런 걸 괄호치라는 얘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요한 어구가 아니라 괄호쳤어요. 그림 안에 있는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people 자체는 해석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s가 안 붙었지만 이건 복수 형태로 취급해 주세요. 그런데 해석이 사람들의 숫자면 사람들이 주어요? 숫자가 주어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숫자에 뭐가 없어? s가 안 붙었네? 단수죠. is 5. 사람들 숫자가 5명이야. 그런데 a number of는 어떤 뜻이냐? 우리 많은을 나타내는 수량한 정사들이 있었어요. 가산에 붙는 많은이 뭐죠? many. 불가사는 much. 둘 다에 붙는 많은은 a lot of.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같이 외워주세요. a number of. 많은이란 뜻인데 사실은 이게 가산에만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man이랑 똑같은 어구로 보시면 되죠. a number of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란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수량 한정사 많은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a number of people in the pictur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무슨 뜻이죠? 사진에 있는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people이 주어잖아요. 그럼 동사가 뭐가 되죠? are resting 이렇게 되죠. 쉬고 있는 중이다. 동사 are가 온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단수 복수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독해 같은 거 나왔을 때 해석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 다르다. The number of는 뭐뭐뭐들의 숫자라는 뜻이고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a number of 어쩌고 하면 복수 명사 오기 때문에 이 주어 자체가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복수가 되는데 뭐 are가 온다든지 동사 s를 안 붙인 원형 형태가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제 시제와 수일치 개념까지 같이 보셨는데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적용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세요. 그쵸? stop 동사의 시제를 바꿔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the conference room's alarm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를 쓸 건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동사의 시제를 찾으라 라는 거는 시간 어구를 분명히 주면서 찾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working, 뭐의 밑줄? last night, 그죠? 어젯밤에 일을 하다? 여기서 work이 작동하다네요. 그죠? 작동하는 것을 stop 한 거야. 그러면 어젯밤 일이니까 stop, ed 붙였죠. 그렇죠? 멈췄습니다. Because of damage, 손상 때문에 caused by fire, 화재로 야기된 손상 때문에 그죠? 답을 A번. 쉽죠? 시간 어구, 과거를 나타내는 특정한 시간 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B, C는 현재죠? 그리고 얘는 뭐죠? 현재 진행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yor, 시장이에요. An address, 주소 아닙니다. 여기서는 give an address 하면은 연설하다. 어디서? At the graduation ceremony, 졸업식에서. 어디의 졸업식? Of the nearby university, nearby, 근처의, 근처 대학교에서. 그러면 시간 없고 뭐 있죠? Every year입니다. 무슨 뜻이죠? 매년. 그런가 봐요. 평소에 매년, 매달, 매일, 한다 이렇게 와야 되죠. 현재 시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현재 시제죠? 그렇죠. give인데 왜 s 붙여있다? mayor가 단수잖아요. 그죠? 조가 단수일 땐 동사 s를 붙여서 현재형을 만들어줍니다. gave 무슨 시제죠? 과거. will give는 할 것이다. 연설을 할 거예요. is giving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너무 답만 찾지 마시고 다른 보기에서도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officials 이렇게 되어 있죠? 예, official 하면은 뭐 공무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팅? 뭐예요? ing면 미팅이란 명사도 있는데 여기서 좀 볼게요. with local residents 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일단 next니까 왔어 안 왔어요? 안 온 거죠? 앞으로 몇 주 동안 meet. 만나다 meet 맞네요. 그럼 옆에 앞에 어떤 시제가 와야 되냐면 비동사랑 지금 다 같이 온 거예요. have는 좀 말이 안 된다. 미팅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지만 이럴 땐 미팅이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뭐 복수를 만들던지 어나 이런 이제 한정사가 좀 왔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좀 아예
해석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만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제일 원래는 will meet 같은 게 오면 좋은데 will을 안 되는 이유는 will meeting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will이 올 거라면 동사 원형이 왔으면 답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인데 미래적인 의미죠. 그랬을 땐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are meeting, 만날 거예요.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are meeting 하셔도 되고요. will meet,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문장에선.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게요.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죠. 수천 명 이런 뜻이에요. people이 사람들이 뭐를 했다? watch. 그쵸. 보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뭐에? religious ceremony라고 있습니다. religious, 종교 관련 의식을 보았어요. 어디서? in Myers Park에서요. 그런데 언제 봤는지 볼게요. when the accident occurred. when이 바로 시간을 말해줄 거죠. 언제 봤대요? 뭐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occurred. 동사에 밑줄 그으세요. ed. 무슨 시제? 과거예요. 그 사고는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공원에 종교적 의식을 뭐 했다? 본다? 이건 현재요. will watch, 볼 것이다. would watch, 이거 나중에 뭐 가정법이나 이런 의미에서 좀 나오죠. 볼 텐데 뭐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were watching. 일단은 과거란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보기에서 과거와 관련된 일단 시제를 찾는데 얘는 현재고 얘는 미래고 조동사의 과거랑 나온 형태는 좀 가정법에서 나왔으니까 예외로 해주시고요. 이게 과거인데 과거 진행이죠. 다행히 그냥 과거는 안 좋았는데 왜 과거 진행 썼냐면 발생했을 때 종교적인 의식을 받다가 아니라 발생했을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보셔도 되고 과거 시간 원고를 같이 찾아주시면 정답을 맞출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scientists, 과학자들이 detect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detect가 뭐 탐지하다, 뭐 알아내다, 뭐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multiple areas of air pollution 이렇게 되어 있죠. multiple areas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쵸? 무슨 뜻입니까? 여러 장소를, 다양한 여러 장소를 이렇게 했대요. of air pollution. air pollution이 뭐죠? 대기 오염이죠. 여러 지역들을 throughout the country, 그 나라 전역에서 before the law was passed 이랬습니다. 뭐에 밑줄 그어야 되죠? 통과되어지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제죠? was니까 과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연관성, 이게 시간이고 시간에서 과거가 나왔다면 진짜 동사도 과거와 관련된 시제를 찾는데 의외로 쉬워요. A번 RING 무슨 시제죠? 이름이 현재 진행이에요. had pp가 뭐였죠? 과거 완료예요. have pp가 뭐였죠?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will이 붙었으니까 얘는 뭐죠? 미래인데 완료죠. 일단 이름 자체가 현재, 미래잖아. 제외하세요. 여기서 현재 완료를 찾은 분은 아직 현재 완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이에요. 현재 완료의 그 그림 뭐였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얘가 과거 완료에서 어떤 용법이냐면 before잖아.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통과된 거 이미 과거죠. 여기에 과거에 통과됐어.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몇몇 그 오염, 대기 오염 짓는 지역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발견을 요때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요 사건이 요 사건보다 더 과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과거를 썼고 얘를 더 옛날 과거다. 과거 완료로 쓴 용법. 기억나시죠?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더 과거일 때 대과거인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용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pilot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부터 이게 사실은 괄호가 돼서 파일럿을 수식해 주려고 온 겁니다. 어디까지 괄호죠? 여기까지 괄호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문장만 보셔도 되거든요. commercial airliners 이렇게 되어 있죠. commercial 하면 이제 민간 어떤 항공기를 fly, 이제 날다가 아니라 이거 조종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파일럿이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for many years예요. 무슨 뜻이에요? 많은 해 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조종을 해왔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죠. 어떤 그림이었죠?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이 쫙 그어졌죠. many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완료예요. have pp야.
그런데 쫙 봐봐요. have pp 없죠? 그러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과 동일한 게 뭐가 있죠? 현재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답은 몇 번? 조심하세요. B 아니에요. 이런 동사 없어요. have ing가 어디 있겠어. 그죠?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의 진행이고 was flying은 뭐였죠? 과거 진행. 얘는 동사 아니에요. 비동사가 있어야 BING 진행형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동사인 것이 사실 A와 D밖에 없었어요. 이 중에서 for many years만 밑줄 걷다면 아주 쉽게 have been flying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오케이,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밑줄 긋는 문제? when 밑줄 그어주세요. 뭐뭐 할 때, 그죠? 시간을 말해주는 어구에서 동사 시제를 모릅니다. 그럼 무슨 시제, 뭐에 밑줄 긋을까요? 진짜 동사. 무슨 시제? will, 미래 시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시간도 미래를 말해줘야 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문장 안에서는 미래를 못 쓴다. 무슨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렇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뭐가 현재 시제죠? 미래, 과거, 얘와 얘가 현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를 보셔야죠. we, 우리. 이거는 어쨌든 2명 이상이잖아요. 그쵸? 1인칭 형태. 답은 S 붙이시면 안 돼요. When we o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방하는 거죠. Riverside Walkway. 그 강변, 강 옆에 있는 어떤 보도를 to tourist, 관광객에게 오픈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긍정적인 publicity, 평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죠.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아셨죠? 하지만 이 when 안에서기 때문에 we를 못 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할까요? The number of patients belonging to the old un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괄호쳐야 되죠? 그렇죠. belonging to the old unit까지가 괄호가 됩니다. 여기서 unit은 뭐 병동 같은 의미로 쓰셨는데 왜냐하면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래된 병동에 속해 있는 the number of patients 긴장되시죠? 네, 더가 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 숫자, 그 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숫자네요. 그죠? the number에 s 없어요. 그러면 동사 뭐가 오죠? since last month, 지난달 이래로 수일치로 먼저 지워도 되고 아니면 시제로 가도 됩니다. 시제로 갈게요. since last month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와야 되죠? 얘는 동사 아예 아니에요. 현재 완료 여기 있네. have decreased와 has decreased 중에서 the number가 주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가 단수죠. has decreased 이렇게 와야 됩니다. 감소해 왔다. 지난달부터 감소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계속적 용법의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이렇게 시제를 공부해 봤고요. 적용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